네, 생명과학, 생명공학 추천도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 12권을 추천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12권을 또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링크입니다. 링크.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가 쓴 링크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2002년 원작이고요. 같은 해에 한글 번역판도 나왔습니다.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이며 노트르담 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네트워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밝히면서 모든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의 힘을 증명합니다. 인터넷의 발전선은 물론 그것의 확장 법칙이 가장 큰 관심이 가지만 생명과학과 더불어 사회과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칙 발견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작품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정말 훌륭한 책이다 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사이드입니다. 에코사이드. 마리 모나크 로뱅의 책입니다. 생태학살자 몬산토와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맞선 세계 시민들의 법정 투쟁 르포르타주입니다. 2017년 원작이고요. 이 번역본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에코사이드 이거는 지구의 생명을 대규모로 파괴, 학살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는 생태 학살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계 최대 농화학 기업인 미국의 몬산토가 1974년에 글리포세이트 성분으로 만든 제초제인 라인드업으로 라인드업이 2000년부터 그 독점권이 풀려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생산하면서 사람과 동식물 및 환경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세계 시민들의 법정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큐적인 그런 고발 도서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네, 우리나라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잠시나마. 그리고 데이비드 쿼먼이 쓴 책이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무엇인지 아주 잘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수공통 감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본드의 책이고요. 뇌과학에 관한 흔치 않은 내용을 말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미지의 세상을 탐색하고 방랑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서 나온 책이고 2020년 원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것도 2020년이고요. 영국 왕립학회 수석연구원을 지낸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길찾기 능력을 심리학, 뇌과학, 인류학을 넘나들며 탐색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아주 술술 읽힙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탐험가이며 공간 능력은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소와 흙. 신나미 교스케의 책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면서 엄청난 방사선 물질을 쏟아냈습니다. 주변 지역은 사람은 물론 소에게도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2011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원전 사고 주변 일대를 취재하면서 집필한 이 책인데요. 후쿠시마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다 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소에 관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핵발전소 그, 그 폭발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그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우리도 참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안고 있죠. 어쨌든 요 책도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아까 그 추천했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와 이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가 참 그 우리 시대와 우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참 맞는 책이라고 해서 추천 한번 해봅니다. 네, 박상욱 씨가 쓴 거고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 즉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으며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인간보다 더 오랜 시간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목적을 가진 저술이지만 바이러스와 관련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바이러스 철학을 만나다라는 책이 이 시대에 아주 잘 맞는 이 시대와 잘 맞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언어의 뇌과학입니다. 알베르트 코스타의 작품이고요. 이중 언어자의 뇌로 보는 언어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2017년 원작이고 2020년에 한글 번역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이고 이중 언어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가 이 책을 남기고 2018년에 세상을 떠났다네요. 좀 안타깝네요. 하나의 뇌의 두 가지 언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사실을 인지적, 신경학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흥미진진한 뇌의 세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어에 익숙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는 개미 제국의 발견입니다. 이 책도 좀 그 학생들에게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최재천 씨가 쓴 최재천 교수의 개미 제국의 발견입니다. 소설보다 재미있는 개미 사회 이야기로 유명한 책이죠. 199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동물행동학 권위자인 저자가 개미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쉽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속에 사는 현대인과 가장 비슷한 생활 구조를 갖는 개미는 인간 사회와 너무나 닮은 모습을 보이죠. 풍성한 사진 자료와 함께 적당한 분량까지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번 잡으면 쉽게 놓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계속 빠져들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빠져들게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2020년 원작이고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서 전기, 회고록, 과학적 모험담이지만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전해줍니다. 과학 전문 여성 기자의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설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완벽한 플롯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극을 주거나 숙고를 하게 만드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책은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철우 씨가 쓴 책이고요. 그 전에 그 생물, 생명과학, 생명공학 추천도서 1에서 추천한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너무 어려우면 이 책을 읽으세요라고 제가 그 안내를 했었는데요.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철우의 작품입니다. 1944년 출간된 에르빈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책으로 2022년에 나온 책입니다. 1920년대 새로운 양자 이론인 파동력학 발견 업적으로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출신 슈레딩거는 유전학과 물리학, 화학의 성질을 정리하며 유전자의 물질 구조와 기능을 물리학 지식과 추론으로 추적하여 유전 물질이 비주기적 결정 구조라 예측하는 강연을 1944년 2월에 한 대학에서 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참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은 누구나 제대로 할 수 없죠.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생물학 관련 내용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르빈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너무 어려워서 읽기 어려우면 이 책을 읽고요. 아니면 두 책을 다 읽어도 좋습니다. 저는 두 책을 다 읽었으니까 더 자신 있게 책의 가치를 알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커털린 커리코의 돌파의 시간입니다. mRNA로 세상을 바꾼 커리코의 삶과 과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2023년 원작이고 2024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공로로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RNA를 매개한 메커니즘 전문 생리학자인 저자가 헝가리 이민자 출신인데요.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학계의 무관심을 이겨내면서 권위와 권력 및 특권에 맞서 싸워 이 과학적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이건 역시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생물이나 생명과학, 생명공학 그 추천 책들은 의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또 의대를 가려는 학생에게도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 책도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고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생태 감수성 수업입니다. 최원형 씨가 쓴 거고요. 이 최원형 씨도 이 생물이나 생명과학 이런 부분에 참 책을 많이 쓰는 작가입니다. 119가지로 질문하는 12달 환경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2024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질문이 필요한 시대지만 동시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시대에 환경 생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 가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자만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대답과 열린 사고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심각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집단지성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 생명과학, 생명공학 추천도서 두 번째 12권을 추천해 봤습니다. 이제 또 제가 이쪽 분야 책을 더 읽고 더 좋은 책을 골라서 또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